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학살의 책임자로 지목되어 온 전두환 씨가 5.18이 일어난 지 39년 만에 광주에 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전 씨는 내란죄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은 지 23년 만에 다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남공욱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34분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법원 안까지 들어온 검은색 에쿠스 차량의 문이 열리고 전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 씨는 부축도 받지 않고 꼿꼿하게 법원으로 향했고 그 뒤를 부인 이순자 씨가 따랐습니다. 전두환 씨는 발포 명령을 내린 사실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 돌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네. 광주 시민들에게 이어 광주 시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대꾸하지 않고 건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당초 구인장이 발부돼 법원 앞에서 집행 예정이었지만 법원과 검찰은 전 씨가 스스로 출석한 점을 미뤄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 씨는 법원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재판은 예정대로 2시 30분에 시작됐고 전 씨는 1분 전 이순자 씨와 함께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전두환의 혐의는 사자 명예훼손. 자신의 회고록에 5.18 당시 진압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썼다가 작년 5월 기소됐습니다. 재판은 1시간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전 씨는 이순자 씨와 함께 법원을 떠나려다 포토라인이 무너지고 취재진이 몰려들자 크게 당황한 채 간신히 차에 타 법원을 떠났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살인마는 사죄하라고 외치며 차량을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전 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8일. 전 씨는 오늘 재판 관할지를 광주로 볼 수 없다며 또다시 재판 이전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사실 광주 시민이나 국민들이 관심을 뒀던 건 전두환 씨가 광주에 와서 어떤 말을 하느냐였습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물거품으로 끝났습니다. 이어서 우종훈 기자입니다. 5월 단체와 광주 시민들이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차분하게 재판을 지켜보자며 서로를 독려했습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를 돌발 행동이 광주에서 재판을 못 받겠다고 주장하는 전두환 씨에게 빌미를 줄 수도 있고 5.18 39년 만에 광주를 찾은 전 씨가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할지도 모르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전두환 그대는 살아있을 때 그야말로 이 스스로 반성하고 참여함으로써 그 용서받을 기회를 가져라. 하지만 이런 기대는 실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연희동 집을 출발할 때나 광주에 도착해서나 아무런 공식 발언을 내놓지 않았고 심지어 광주에서의 첫 마디는 발포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한 신경질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네. 광주 시민들에게 시민들은 사죄는커녕 몰상식적인 전 씨의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해주고 싶은 말 딱 한마디 있죠. 그러니까 망월동 내역 가서 참여를 해라. 재판에서는 5.18과 관련한 모든 공소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것도 5.18을 폭동이라고 왜곡한 것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그 아픈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순간은 다시 이제 광주 시민들은 더 분노를 할 것이고 5.18 광주 학살의 책임자로 지목되어 온 전두환 씨. 5.18이 일어난 지 39년 만에 광주에 와서 재판을 받았지만 끝내 잘못을 인정하지도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법정의 모습을 드러낸 전두환 씨는 그동안의 주장과는 달리 재판을 못 받을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닌 듯 보였습니다. 재판 중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여 방청객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가 광주지법 형사법정 201호에 부축 없이 스스로 걸어 들어온 건 재판이 열리기 직전인 오후 2시 29분. 신뢰 관계인 자격으로 온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피고인석에 착석했습니다. 알츠하이머라던 전 씨는 본인 확인을 위한 재판장의 질문에 세 차례다
네, 맞습니다라고 또렷하게 답변하는 등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 검찰이 프리젠테이션하자 이순자 씨와 자리를 바꿔 꼼꼼히 받고 헬기 사격은 사실이라고 검찰이 주장하자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에선 헬기 사격이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회고록 출간을 주도하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증언이 허위라는 허위 사실을 전국에 배포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고, 전 씨의 변호인은 회고록은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국가기관 판단을 근거로 해 허위 사실을 주장하려 한 고의성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전 씨는 재판 도중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길어지자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는 별다른 발언 없이 전 씨 옆에 앉아 있다 재판이 끝나기 직전 재판부에 편지를 건넸습니다. 사죄도 반성도 찾아볼 수 없었던 1시간 15분간의 재판이 마무리되자 일부 방청객들은 학살의 주범은 전두환이라며 무릎을 꿇고 사죄하라고 거세게 항의했고, 전 씨는 그들을 힐끔 바라보고 퇴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이번 재판은 전두환 씨가 2년 전에 출간한 회고록에서 시작됐습니다. 회고록에 어떤 내용이 논란이고 또 재판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그동안의 과정을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두환 씨가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 일부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 회고록에서 전 씨는 5.18 사태는 폭동이란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며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자신이 5.18 직후 대통령이 된 원죄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라는 회고록이 발간되자마자 5월 단체들은 즉각 민사와 형사소송을 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5.18 헬기 사격을 주목했습니다.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전 씨가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비난했는데, 거짓말을 한 건 고 신부가 아닌 전두환 씨라는 겁니다. 5.18 당시 대엄군의 헬기 기총소사 사실에 대해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기소된 지 10개월이 되도록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렸다거나 독감 등 주로 건강 핑계를 댔지만 그보다도 목소리를 높였던 부분은 광주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힘들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광주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까지 버텼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서면으로 아마 재판부의 소상히 그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기소 10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리긴 했지만 전 씨 측은 이 자리에서 재판을 광주에서 받는 게 위법하다고 또다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형사재판과 달리 소송 당사자의 재판 출석 의무가 없는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민사소송의 경우 이미 지난해 9월 1심 판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전 씨가 역사를 왜곡했다며 회고록 출판 금지와 함께 5.18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그럼 오늘 재판에 대해서 법리적인 문제 몇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 변호사님도 오늘 재판 지켜보셨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만은 이 재판을 지켜보신 광주 시민들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씨가 사실은 가해자로서 역사와 국민 앞에 반성과 사죄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다만은 반성과 사죄까지는 정치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차마 못하겠다고 생각된다면 최소한 인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침묵이라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침묵을 하지 않고 역사 왜곡과 허위로 점철된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을 강행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오늘 묻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엄정한 본인에 대한 책임을 소재를 가리는 재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두환 씨가 변호인을 통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이건 전략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소송을 임하는 전두환 씨 입장에서 오늘 상당 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시작을 할 수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 이유는
헬기 사격이라는 부분이 왜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계엄군이 일반적으로 이 시민들에게 행했던 폭력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헬기 사격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전쟁 시에 적군에게 하는 적대정의 가장 강력한 형태의 이 공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정된다면 지금까지 신군부나 전두환을 포함한 5.18 민주화운동 왜곡하는 사람들이 주장해왔던 자위권 활동의 논리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부인하려고 하는 그 입장에서 아마 오늘 전면 부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모두 진술만 하고 증거 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사실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5.18 당시에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말씀하신 고 조비오 신부님의 그 내용이 과연 허위의 내용이냐, 그러니까 허위 사실인지 여부가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실 움직일 수 없는 뭐 전열 빌딩에 있는 타는 흔적이라든가 국방부의 조사 결과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 허위 사실이라고 한다 했을 때 전두환 피고인의 입장에서 전두환 씨가 이 허위 사실 인식하고 기재한 것이냐, 그 고의가 있었는가 여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앞부분부터 다 부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앞부분 인정하고 고의만 인정 남았다면 아마 평가의 문제만 남았겠지만 헬기 사격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논쟁을 붙였기 때문에 아마 사실관계가 좀 더 복잡하게 되고 증거에 대한 조사도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전 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우리 형법 30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자 명예훼손은 중한 범죄는 아닙니다. 2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500만 원 정도 처벌받는 범죄는 그 이유는 명예훼손이 대부분 사인 간의 개인 간의 사소한 사생활과 관련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한번 보시면 그런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형식은 사자 명예훼손이지만 내용적으로 따져보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고 또 국론을 분열시키고 또 국립통합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중대한 파급 효과를 주는 역사 왜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나름대로 준엄한 기준을 가지고 심리하고 판결해야 할 것으로 믿고 있고요. 한 가지 사례를 예를 들자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해서 기소돼서 재판에 회부되었던 조현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최소한은 그 정도의 기준이 최소한의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이 5.18의 책임을 따져묻는 재판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겠죠? 예. 지금 1980년 5월 당시에 민간인 살상행위에 대한 직접 책임을 묻는 건 아니지만 반성과 사죄하지 아니하고 다시 2차적 가해를 했다가 다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형식은 똑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전두환 씨가 단죄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지만원 씨나 전두환 씨를 포함한 5.18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왜곡과 폄훼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사건 재판이 어떤 판결을 통해서 그런 역사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경고의 의미를 갖는 그런 준엄한 재판이길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재판이 5.18 진상규명과 또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데 단초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5.18의 진실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정치냐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 안에서 대놓고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 출범 지연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바른미래당 당론으로 발의됐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법 시행 6개월이 지난 뒤에도 5.18 진상조사위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위원회 정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만 선임되면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오늘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5.18 진상조사위는 자유한국당의 늑장 추천과 자격미달 후보 추천으로 특별법이 시행된 지 6달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장외국 광주시 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오늘 간부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지방재정으로 시행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불합리한 경우라며 특별기금이나 교부금 인상으로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의 모 고등학교 교장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적절한 국외 여행과 학생회 활동 통제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아온 광주 모 고등학교 교장 A씨에게 정직 3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 교장은 이에 대해 학교장 본연의 역할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병원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51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19일 아침 7시 30분쯤 광주시 용봉동 전남대 치과병원에 들어가 의료용 카메라를 비롯해 200만 원어치의 물건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전국에서 7차례에 걸쳐 총 1,300여만 원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의료서적을 들고 의사 행색을 하고 다니다 청소 시간에 진료실 문이 열려 있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나주시 반남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